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은행권 취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마켓 아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홍콩 우리글로벌로 작년 1월에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글로벌 마켓 아시아에서 현재는 비즈니스 서포트 유닛 팀에서 인사, 재무,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등 업무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작년 말까지는 DCM 팀에서 채권 발행 주선 및 채권 투자 등의 업무를 1년간 담당했습니다. 홍콩 우리글로벌로 파견되기 전에는 2015년부터 우리은행 IB그룹 투자금융부에서 선박 및 항공기 금융, 기업 관련 신디케이션, M&A 파이낸싱 및 관련된 프라이빗 에코티 투자 등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딜링룸에서 외환 딜링 및 마케팅, 파생상품 딜링 업무를 수행했고요. 나름 은행의 딜링룸과 IB 본부에서 쌓았던 경험,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 경험들이 지금 홍콩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권 취업 및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권 취업 채용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이제 실제 은행권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구성원들이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은행권 취업에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글로벌 마켓 아시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명칭인 우리 글로벌 마켓 아시아로 홍콩에 등록되어 있고요. 국문 명칭은 홍콩 우리 투자은행입니다. 홍콩 우리 투자은행은 우리은행의 IB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역의 자회사로서요. 글로벌 IB 사업의 딜 소싱 및 디스트리뷰션 센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A 지분 투자, 혁신 벤처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금융부, 인프라금융, 발전에너지 구조화 금융, 부동산 투자 금융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금융부, 항공기 선박 금융, 글로벌 PF, 글로벌 신디케이션을 담당하는 글로벌 IB 금융부, 이렇게 세 개 부서는 한국 본점에서 IB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홍콩 우리 투자은행은 2006년에 설립되어 비즈니스 유닛과 비즈니스 서포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파짓 테이킹 컴퍼니의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SFC로부터 타입 1, 타입 4 라이센스를 받아서 유가증권 발행 주선 및 투자 권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콩 우리 투자은행은 은행업과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20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자본금 1억 불로 증자를 하였고 20년 7월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모회사인 우리은행과 같은 국제신용 등급 싱글 A를 획득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은행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자질이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각 회사마다 이게 조직 구성과 조직의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회사와 달리 은행의 해외 지점은 예금 관련 업무와 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 조직인 비즈니스 유닛과 영업 지원 조직인 비즈니스 서포트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닛은 신디론 등 IB 여신 참여를 담당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팀과 채권 발행 유선 및 북 운영을 담당하는 대캐피탈 마케팅, 대체상품 투자 및 판매를 담당하는 대체 투자 AI 팀과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는 트레저리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포트 유닛은 회계 재무를 담당하는 파이낸스 팀과 딜에 대한 리스크 검토 등을 담당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금 세탁 등 준법 감시 조직인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인사 총무를 담당하는 HR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알아야 지원 업무를 하시더라도 수월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후에는 주로 영업 유닛, 그러니까 비즈니스 유닛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이제 내가 적성이 영업인가 지원 업무인가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회사마다 직원의 업무 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기도 해서 취업 시 그 회사에서 업무 순환 등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간 주니어의 그 업무 이동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CD 팀에서 DCM 팀 혹은 뭐 투자 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 뭐 비즈니스 유닛에서 서포트 유닛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지금 적성이 어떤 건지 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회사를 좀 찾아보시면 아마 업무 적성에 맞는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상품의 내용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요 상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티드 론인데요. 저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홍콩 우리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들, 뭐 글로벌리 한국계 은행들은 이제 신디론 상품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고요. 아마 그 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수료 수익 등을 창출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디케이티드로는 이제 표에서 보시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동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인데요. 개별 렌더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이제 딜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참여 의사 결정은 이제 내부적인 심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승인이라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로 하고, 신디케이티드 론 담당자는 이제 우선 딜이 접수가 되면 IM 등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분석해서 정말 이 안전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1차 판단을 해야겠죠. 보통은 팀 내에서 그런 의사 판단을 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진행이 결정되면 심사부서에서의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그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내부 승인 절차가 끝나면 약정서의 리뷰 등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클로징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업무를 여러분들이 실제 하게 된다면 업무는 이제 차입자 그 바로의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그 산업, 그거에 대한 이제 산업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입자의 그 재무제표도 추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협의서를 작성하는, 그리고 약정서의 법률 분석 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하려면 좀 필요한 능력이라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회계 관련 지식이나 산업 분석 등을 위한 경제 지식 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고, 해외 차주 및 주관사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또 외국어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채권 발행 주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제 DCM 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신디케이티드로는 보통 이제 해외 대형 은행들이 주관사로서 어레인저 역할을 하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렌더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 발행 주선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이제 역할을 어레인저로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게 됐고요. 자금 수요를 가진 발행사에게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중간에 이제 어레인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채권 발행 주선 업무는 이제 그 발행사에 대해서 뭐 금리라든지 만기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시게 되고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시게 됩니다라는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드려야 되고, 반대로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인베스터에게는 이 채권을 투자하시면 이런 금리와 이런 만기를 가진 이런 이슈어가 발행하는
상품 채권입니다라고 해서 투자 설명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발행사랑 법무법인 그리고 대리은행 요런 이제 발행과 관련된 기관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발행할 거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채권 관련 발행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발행 채권을 담아줄 그 또 투자자들도 사실은 늘 있는 건 아니고 새롭게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쭉 보여드리는 이제 모집 업무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좀 담당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신디케이트 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식에 더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채권 발행 주선을 위한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거시경제적인 부분도 좀 이해를 가지고 발행사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시경제 안목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채권 트레이딩 관련인데요.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채권이 발행이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발행한 것도 뭐 살 수도 있지만 또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건들을 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이코노믹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주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언제가 싸고 왜 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트레이더들에게 최고의 이제 고민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왜 샀냐라고 했을 때 또 위에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채권이라는 거는 왜 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 아니면 보통 이제 크레딧물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어떤 회사의 크레딧이 좀 향상이 될 것 같다. 뭐 A 등급에서 AA 로 향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캐피탈 게인을 목표로 해야 되는 이제 트레이더 잡이다 보니 그런 이제 거시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첩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브로커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주는 가격을 고지고대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맞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또 협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단력. 지금 살 것인가? 나중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 그 조직 내에 있는 이제 대체 투자 팀에 관련된 업무인데요. 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저희 회사는 증권을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하고 펀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한국이나 일본, 홍콩에 있는 이제 그 아시아 고객 대상으로 대체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업무는 한국계 은행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증권사 관련된 업무라서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세일즈라는 영역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이제 대인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그 트레저리 팀이 따로 있는데 자금 조달 업무입니다. 이제 뭐 한국에 있었을 경우에 은행은 보통 이제 본점의 자금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또 뭐 그 손님이 예금하는 거를 본점에 다시 그 자금부에 맡겨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지점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들은 이제 본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현재 자금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려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숫자 개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융회사의 생명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금인데 요게 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그래서 꼼꼼하게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지금까지 이제 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이에 대한 이제 필요한 능력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급여 및 복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급여는 이제 월급하고 이제 상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여는 상여금은 이제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급여 뭐 물론 이제 성과가 잘 나오면 주겠다라는 베이스긴 하지만 성과급으로서 얼마를 개런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개런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는 연간 특정일을 부여하는 이제 애뉴얼 리브, 그다음에 뭐 만약에 본인이 뭐 의사를 보게 될 그런 아픈 경우라면 이제 병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이제 애뉴얼 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휴가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며칠이나 뭐 이렇게 되는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제도도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업무가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게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은행권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제 업무와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잡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이제 뭐 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된 그런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고, 아니면은 이제 사업이 좀 커진다. 그래서 각 팀마다 어쨌든 이제 주니어 직원들을 뽑아보겠다라고 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니어 직원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한 1년 정도, 뭐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 혹여라도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결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이제 그 새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업무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업무 순환을 시켜줘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중간에 직원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직원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업무 순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운용하기 위한 이제 방책으로 저희는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항상 검토하고 뭐 시행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유닛 내에서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나는 이제 이쪽 그 비즈니스 서포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 물론 이제 판단은 저희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 뭐 원하면 뭐 완전 그 유닛 간의 이제 이동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조직이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 한 잡만 쭉 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취업하시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만약에 뭐 인터뷰를 가시게 되면 혹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느냐라는 시간을 꼭 주는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졸업 전까지 이제 인턴 등의 어떤 활동을 하면 장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뭐 관련 업계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뭐 금융권에서 뭐 생각하시는 자격증이 아마 CFA나 아니면 뭐 CPA나 뭐 증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SFC의 그 타입 1, 4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 내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 보면, 혹은 뭐 다른 경우라도 업계에 종사하는 선배와의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실제 종사하시는 분하고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그런 회사의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의 문화는 어떤지, 그다음에 뭐 야근은 많이 하냐, 아니면은 뭐 일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업무 강도 등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좀 그나마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뚜렷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오랜 기간 업무 관련 업무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나타내는 데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다방면으로 경험하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혹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인턴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뭐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금융권에 어쨌든 이분이 관심이 대단히 많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면서 두루두루 경험해 보고 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이제 관점,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한 회사에서 6개월 인턴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를 단기간에서 여러 회사를 뭐 체험하는 게 낫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보통 인턴 경험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도 직업을 결정하기 전 그 사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금융권에서는 이제 직무별로도 업무가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회사별로도 조직 문화 등 같은 이제 금융권이라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턴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부분, 나는 어디랑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탐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원자가 이제 그 특정 회사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당장은 요 포지션이 사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결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향후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사실은 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전에 이 그 지원자를 먼저 보고 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뭐 이래서, 근데 그 얘기는 약간 전에도 다른 지원자와 들었던 얘기 비슷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없이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면 당연히 이제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스로 이 해당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좀 보여주면 다른 지원자들하고 이제 차별화된 본인만의 스토리로 이제 회사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각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원 회사의 입장에서 이 회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리서치 업무를 하더라도 IB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IB 업무를 꼭 하고 싶었다. 근데 이 업무를 함으로써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나름 색다르고 좀 각인이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금융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장 업무를 하는데 비전공자보다는 그래도 뭐 회계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걸 읽을 줄 안다는 게 이제 전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비전공자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또 그 회사에 들어와서 관련 이제
업무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더 하면서 나름 이제 업무가 나름 스킬이 좀 쌓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뭐 채용 자체에 대해서 막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비전공자라서 그런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인턴 경험을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취업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인턴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회계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공부를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CPA라든지 아니면 CFA라든지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해서 어떤 과정에 있고 뭐 혹은 뭐 자격증을 취득했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비전공적으로 자로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메꿔주면 충분히 저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수준이요. 요거는 사실은 그 각 회사마다 요거는 그 비밀에 붙이는 사항이라 수준을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인사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작년인가 하여튼 최근에 그 홍콩에 있는 그 대졸 신입 사원의 평균 연봉이 아마 홍콩 달러 기준으로 해서 2만 원도라고 하는데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높거나 뭐 아니면 낮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취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피드백을 좀 받았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보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딜을 어려운 딜을 해냈을 때 그때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딜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뭐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이 어쨌든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뭐 한국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뭐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주요한 업무는 사실은 그 한국인 해외에 나와 계신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교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하는 그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실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어 수준은 뭐 어느 정도라고 표현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유창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네이티브와 비슷하면 좋습니다. 뭐 근데 어느 정도 못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를 참 가늠하기는 어렵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외국 분들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할 때 막힘없이 자신의 그런 이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네,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비즈니스 영어는 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중국 딜을 조금 요새는 좀 쉽진 않은데 물론 이제 홍콩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상 중국 딜을 항상 계속 그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국어, 그러니까 광동어도 물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 글로벌 언어는 이제 영어고 이제 반면에 이제 홍콩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제 그 중국 만다린을 좀 하시면 혹여라도 이제 그런 딜을 만났을 때는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에 있는 그쪽은 사실은 그 IT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본점에 지원을 받는데 본점 차원에서는 요새 그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IT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관련된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학을 전공했던 이제 과학 전공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한국 내에서 그렇게 이제 은행권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고용이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뽑는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그 홍콩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제 발령을 한국으로 거꾸로 나지는 않습니다. 홍콩 내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면접을 좀 가끔 진행하거나 해보면 이제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면접을, 그러니까 저도 면접을 진행하면서 같이 떨리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면접 발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떨면 저도 되게 떨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는 항상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항상 그 본인의 하고자 하는 얘기를,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말할 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이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는 사실은 일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많은 경험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은행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하시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많이 정보를 뭐 습득할 그 예를 들어서 선배와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습득하시면 취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취업이 좀 많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이지만 항상 저희도 항상 좋은 인재를 뽑고자 애를 쓰니까 저희 회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